여러분, 요새 길을 가다 보면 전기차 택시 많이 보이지 않나요? 내연 기관 차량을 운행해 보신 분들이 전기차를 타보셨다면 아마 대부분 느끼셨을 겁니다. 잔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어 상당히 편안합니다. 기사님들께 여쭤보면 기름값이나 기타 유지비가 정말 싸다고 입을 모으십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느냐? 국산 전기차 가속력은 웬만한 BMW, 포르쉐 못지않게 잘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매력적인 가격의 중국 전기차 뉴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부터 BYD라는 중국 회사가 한국에 공식 진출해 매장을 열기 시작했고, 지커, 샤오펑이라는 생소한 이름들도 속속 한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 전기차가 현대 기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들어온다면 구매하시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한국의 전기차를 능가하는 매력적인 포지션을 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차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AS 서비스를 해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중국 전기차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라는 BYD의 대리점들이 중국 전역에서 고객 돈을 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파오로라고 부릅니다. 밤사이 짐 싸서 도망간다는 뜻이죠. 중국의 한 대리점이 들고 간 돈만 한국 돈으로 무려 600억 원입니다. 차를 기다리던 고객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기업의 대리점이 고객 돈을 들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단순 BYD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는 전기차 회사가 130개가 넘습니다. 이 130개 회사가 지금 서로를 죽이는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400만 원짜리 차를 1,100만 원에 팔고 심지어 3,100만 원짜리를 거의 3분의 2를 가격인 2천만 원에 팝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관세 장벽이 없는 한국이 중국 전기차의 마지막 탈출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00% 관세를 매겨서 문을 걸어 잠갔고 유럽도 45%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중국 전기차 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BYD, 지커, 샤오펑 이런 생소한 이름들이 속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BYD 돌핀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2,600만 원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현대 캐스퍼 전기차가 약 3,6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크기를 비교하면 BYD 돌핀이 캐스퍼보다 훨씬 큽니다. 더 윗급인 현대 베뉴보다도 큽니다. 차량은 더 큰데 비용은 1,000만 원이나 저렴한 거죠. 중국 전기차 도대체 왜 이렇게 쌀까요? 비밀은 중국 정부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2년부터 전기차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전기차 한 대를 사면 소비자에게 1천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줬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지으면 땅값을 거의 공짜로 줬고 세금도 깎아주고 저금리로 돈도 빌려줬습니다. 수출하면 추가 지원금까지 줬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12년에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30개가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를 팔아서 돈을 못 벌어도 정부 보조금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너도 나도 전기차 회사를 차렸습니다. 부동산 회사도 전기차를 만들었고 휴대폰 회사도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생수 회사도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1년에 전 세계가 구매하는 전기차 수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수 시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갭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수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국 정부가 원래 2020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2년 더 연장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준다는 거죠. 전기차 회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2년에도 또 연장하겠네. 그럼 2024년, 2025년까지는 괜찮겠지. 그래서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직원을 더 뽑았고 설비를 더 늘렸습니다. 보조금이 계속 나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보조금을 끊었습니다. 전기차 회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조금 없이는 이익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공장은 이미 다 지어놓았고 직원도 다 뽑아놨는데 갑자기 돈줄이 끊긴 겁니다. 두 번째 균열은 더 심각했습니다. 세계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겼습니다. 차값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2천만 원짜리 차가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누가 삽니까? 유럽도 최대 45% 관세를 매겼고 인도는 아예 70%에서 100%까지 관세를 물렸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친하다는 러시아조차 전기차 한 대당 1,2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친한 나라도 이 정도니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27개국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인구가 너무 적거나 너무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몰디브는 인구가 50만 명도 안 됩니다. 아이슬란드도 35만 명입니다. 니카라과는 가난합니다. 전기차를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나마 관세가 없는 큰 시장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인 셈인 것. 또한 중국 내 130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나게 많으나 팔 곳이 없습니다. 보조금도 끊기고 수출도 막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경쟁사를 죽이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두 대의 차가 풀악셀로 마주보고 달리다가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작년 4월 중국에서 자동차를 사면 평균적으로 17%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차를 사도 조금씩은 깎아줬다는 뜻이죠. 그런데 BYD가 갑자기 칼을 뽑았습니다. 자사 차량을 무려 34%까지 할인해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1,400만 원짜리 차를 1,100만 원까지 할인해주고 3,100만 원짜리 차는 2천만 원에 팔면서 무려 1,100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이에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체리 자동차는 차값의 거의 반값인 최대 47%까지 할인했고 볼보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유명한 지리 자동차도 20% 가까이 할인했습니다. 미국 주식에 상장한 샤오펑과 니오도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 이렇게 가격을 막 깎아주면 좋은 걸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깎으면 결국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고 억지로 버텨보지만 결국 회사가 망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그 차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AS를 받을 수 없고 부품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고차로 팔 때도 헐값이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BYD 대리점들이 밤사이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계약금을 들고서 말입니다. 한 대리점이 들고 간 돈만 한국 돈으로 600억 원입니다. 피해를 본 고객만 10,000명이 넘습니다. 한 명이 평균 600만 원 정도. 중국 직장인 월급 3달치가 그냥 날아간 겁니다. 산동성에 있는 큰 대리점은 20개가 넘는 매장을 하룻밤 사이에 다 닫았습니다. 온성의 한 대리점 그룹도 폐업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BYD 본사에 항의 전화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뭘까요? 저쪽에 전화하세요.
그쪽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합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기업의 고객 서비스가 이 수준입니다. 한 피해자는 인터넷에 이렇게 썼습니다. 차를 사려고 계약금을 냈는데 대리점이 사라졌습니다. 본사에 전화해도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 문제라며 나 몰라 합니다.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중국에 0km 중고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에서 방금 나온 새 차입니다. 주행거리가 0km입니다. 단 한 번도 도로를 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팔린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자기 차를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장부에는 팔린 걸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본사에서는 우리 대리점 시업 좋네 하고 보너스를 줍니다. 둘째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가짜로 판매 실적을 만들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400만 원짜리 새 차가 0km 중고차로 둔갑해서 2,400만 원에 팔립니다. 거의 반값입니다. 새 차인데 왜 이렇게 싸냐고요? 서류상으로는 이미 한 번 팔린 중고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장도 안 뜯은 새 차입니다. 중국 중고차 플랫폼에서 이런 걸 취급하는 업체가 수천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BYD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혁신적인 기술 때문일까요?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비밀은 빚입니다. BYD는 딜런이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들끼리 어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보통 기업이 부품을 사면 어떻게 할까요? 현금을 주거나 은행이 보증하는 어음을 줍니다. 은행이 중간에서 이 회사 믿을만 하니까 나중에 돈 줄 거야 라고 보증을 서는 거죠. 그런데 BYD의 딜러는 은행이 없습니다. BYD 혼자 나중에 돈 줄게 라고 약속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3개월이나 6개월이 아니라 8개월, 9개월, 심지어 1년 뒤에 준다고 합니다. 부품을 오늘 납품했는데 돈은 1년 뒤에나 받는 겁니다. 당장은 현금이 들어오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미리 받은 거니까 앞으로 1년간 추가 수익이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쌓인 빚이 한국 돈으로 76조 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1년 동안 쓰는 돈의 2배입니다. 한국 국방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블룸버그는 BYD가 말하는 빚은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문제입니다. 중국에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전체 차량이 320만 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쌓여있는 재고가 이보다 많습니다. 서울의 모든 차보다 많은 양이 아무도 사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걸 전기차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면 끝이 안 보이는 공터에 전기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고이고 햇볕에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차가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엄청난 재고가 공장을 절반만 돌려서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현대차나 토요타는 공장 가동률이 90%가 넘습니다. 테슬라 역시 80에서 90%입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작년에 평균 50%만 돌렸습니다. 올해는 4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공장을 절반도 안 돌리는데도 재고는 계속 쌓입니다. 더 이상 팔 곳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품질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품질 문제가 중국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는 심지어 달리는 관짝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작년에 중국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BYD 전기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는 차량을 빠져나오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전자식 문이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니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자식이라 창문도 깨지 못했고 그 사이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났고 운전자는 차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 인터넷에 퍼지자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가 왜 이 모양이냐니? 전자식 문에 비상장치도 없느냐? 이게 세계 1위 기업의 차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BYD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명확한 해명도 없었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타이어가 주행 중에 터지는 사고도 여러 건 보고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타이어가 터진 겁니다. 중국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피해자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차를 달라, 안전한 차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들어오는 차는 한국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국에서도 품질 논란이 이렇게 많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에 와서는 완벽한 품질을 보장할까요? 몇 년 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까요? 회사가 망하면 AS는 누가 해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사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놨는데 정작 팔 곳이 없습니다. 둘째, 정부 보조금이 끊겼습니다. 보조금으로 버티던 회사들이 갑자기 돈줄이 끊기니까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셋째, 세계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국은 100% 관세를, 유럽은 45% 관세를 매기면서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 결과 130개 회사가 서로를 죽이는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4%씩 가격을 깎아주고 76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 대리점이 고객 돈을 들고 야반도주하고 판매 실적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3%까지 떨어졌고 서울 전체 차량보다 많은 재고가 공터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장벽이 없는 한국이 중국 전기차의 마지막 탈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분명히 매력적일 겁니다. 현대나 기아보다 1,000만 원 이상 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국에서 대리점이 고객 돈을 들고 도망가는 회사, 어음을 1년씩 돌리며 빚더미에 앉은 회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도 34% 할인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차를 사셨는데 몇 년 뒤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다릅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불편하지만 그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고장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 전기차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 안전 기준을 통과한 차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팩트를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싼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많은 전기차 회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구매를 생각해 보실 건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댓글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